이렇게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방법은 구체적으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후돌이입니다. 자소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친구들이 많죠. 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몰라서 처음부터 헤매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자소서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릴 거니 저를 따라서 자소서를 한번 써봅시다. 2022학년도 자소서는 문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항 개수도 2개로 줄고 분량도 전체적으로 줄었는데요. 여러분이 쓰시게 될 2022학년도 문항을 봅시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이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1번 문항은 진로와 관련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이 포인트가 되어서 교과 활동에서 시작한 활동 경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때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이 했던 활동 중에서 진로와 연관성이 높은 활동 3개를 뽑는 것을 추천드려요. 학습 경험 1개와 그리고 활동 2개가 적당하고 그것들이 연결고리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2번은 타인 및 공동체와의 경험과 배운 점을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2번은 인성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에요. 그렇지만 이때도 자기 진로와 연결해서 인성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토론 활동 등에서 했었던 경험을 쓰는 거죠. 이제 질문의 요점을 잘 기억하고 자소서의 소재를 찾으러 가봅시다. 우리가 자소서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과에 대한 사전 정보를 찾아보는 건데요.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학교와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이나 교육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또 교수진들을 보면서 그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숙지하고 그 내용을 활용해서 자소서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교육학과에 지망을 했었으니 교육학과에 대해 찾아봤었는데요. 교육학과의 학부 소개글을 보시면 교육학 연구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에 진학을 하려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자적인 면모를 2개 다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후에 생기부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자적인 면모를 찾아보았어요. 생기부와 자소서는 대학에서 여러분을 처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가 각자 말을 하는 것보다 서로 보완하는 형식이면 가장 좋겠죠. 생기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생기부에서 자소서에 쓸 내용을 찾을 때 진로와 정확하게 맞는 역량이면 노란색으로, 진로와는 안 맞지만 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면 주황색으로, 그리고 제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몇 번 문항에 쓸지 간략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 관련 자율 동아리의 노란색을 표시했는데요. 세계의 여러 교육 제도와 현장 등을 탐구했었고, 이런 부분이 제가 진학하고자 하는 교육학과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학 개론을 읽었던 독서 경험에도 노란색으로 밑줄을 쳤습니다. 개론서는 어느 학교, 어느 학과나 대학교 1학년 때 필수적으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저의 선 이해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저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체크를 했는데요. 세계사 과목이지만 연구 분야에서 성취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체크할 때는 내 진로와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도 잘 고려를 해야 해요. 그냥 역사 연구자로서의 역량이면 굳이 교육학과에서 뽑아야 할지 잘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황색 부분은 연결고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찾았는지는 뒤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심리 동아리에서 또래 상담자로 활동했던 것에 표시를 했습니다. 교육 활동은 상담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골랐고요.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쭉 표시를 하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돌아보고 어떤 문항에 어떤 내용을 쓸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이제 소재를 찾았으면 자소서를 써봅시다. 소재를 찾는 것만큼 그 내용을 어떻게 풀었을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소서의 핵심들을 잘 기억하면서 써볼게요.
저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해봤습니다. 자소서에는 3년 동안 내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스토리를 만든 방법은 구체적으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적 호기심을 확장한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흥미가 생겨서 더 알고 싶었고 그를 바탕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건데요. 특히 1번 문항에서는 진로를 바탕으로 한 교과 경험과 활동을 묻고 있기 때문에 과세특을 참고해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들과 연결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은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한국사 수업을 듣고 다른 나라 역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세계사를 수강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교과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확장시켜서 자율 동아리에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주황색으로 밑줄 쳤던 세계사 과목을 세계 교육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용한 거죠. 그리고 이 활동은 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연구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밑줄 친 소재들을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지적 호기심을 확장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방법은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의 통일성을 찾는 것입니다. 활동을 단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의 결론에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의 스토리로 통일된 느낌을 주고 또 이 학생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을 보였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논문을 작성했던 경험과 교육학 개론을 읽었던 경험을 각각 쓰되 2 활동에서 모두 교육 방법의 차별화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각 활동에서 느낀 점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일회성에 그친 게 아니라 꾸준히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전공에 대한 학습 경험과 활동을 꾸준히 심화 확장해왔고 고민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제 팁들을 참고해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자소서 쓰는 꿀팁을 제 경험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합격자들의 사례나 자소서가 궁금한 친구들은 이 책을 추천해요. 이 자소서 레시피에는 합격자들이 자소서를 쓴 과정과 입시 컨설턴트의 노하우, 그리고 제 자소서 최종본까지 실려 있기 때문에 혼자 자소서를 쓰는 친구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알려드린 꿀팁 잘 참고하시고 모두 다 6합하세요. 그럼 안녕!